영어하기 이동설입니다. 저를 어, 우리 이은 선생님 말고 처음 봤죠? 다. 네? 네. 30분 동안 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문제를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제 PPT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음, 자, 영어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영어학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면은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커리큘럼도 뭐 이제 비슷하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3번에서 커리큘럼에서 들어간 것은 스터디 그 관리반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넣냐면 이게 그냥 임용시험이니까 임용시험은 알아서들 좀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붙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는 게 이제 이번 내년에 특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어학습 필수 교재는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디테일하게 넣어놨고, 그 각각 교재를 볼 때마다 그 특이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영어 학습 방법에 우리가 지금 30분 동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 시험 보기 전에 이게 경쟁 시험이긴 하지만 컷이 존재한단 말이죠. 항상 매년 컷이 존재하죠. 어, 대략 한 컷이 얼마? 한 80점 정도 볼까요? 예, 컷이 80점 정도 보면은 1.5배수를 1차에 뽑으니까 내가 컷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확실히 불안하겠죠. 1.5배수에서 0.5배수는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85점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컷이 8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85점. 그래서 85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85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85점이면 15점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건데, 그럼 15점만 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15점을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킬링 문항 있죠.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걸 틀려주자. 그것까지 공부가 우리가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다 임용시험 경험 있어요? 그래요? 임용시험을 보면은 이게 조금 지랄 같은 문제들이 하나 한두 개 나오거든요. 전혀 예상 밖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커버하지 말자고. 버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범위 안에서 킬링 문항은 버리고, 그러면 그거 다 버린다고 그래서 나머지 문제 안에서 나머지 문제만 잘 풀면은 합격할 수준에 도달하나? 네, 도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85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못 잡는 거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본을 탄탄히 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쓰고 뭐 학술적으로 뭐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의 틀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그 틀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공부 방법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를 좀 볼 건데, 올해 기출문제 요건 넘어가고요. 올해 기출문제를 볼 건데, 요거 지금 전공 B 7번에 통사로 문제거든요. 5문제가 나왔는데 매년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학은 다른 과목보다 문항수가 좀 적어요. 적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치가 아프죠. 이거 적다고 영어학을 다 포기하자니 그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 이번에 5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기준으로 하면 2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안을 작성하는데 쉽지 않았고, 나머지 3문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답형 4점짜리 평이한 수준의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보고 요 정도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는 했지만
그거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해설 강의고, 지금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기출을 지금 가져왔으니까 요걸 한번 보면서, 빠르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문항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지금 아직 경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 지금 보면 A가 있죠. 예, A형이 여기까지가 들어가요. 최근의 경향은 이게 지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문을 이제 빨리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지문이 점점점 길어져요. 옛날에는 굉장히 짧았는데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그다음에 B번의 이 데이터를 이거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예, 데이터 분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이거 읽으니까 익숙해. 내가 공부한 거, 뭐, 내용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A 지문은 우리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써놔요. 근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B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단계에서 지문을 읽고 B번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그 허들을 못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문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냥 착실히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 돼요. 이게 착실히 우리가 학부에서 공부하듯이 책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 A 지문 읽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 9분 정도 안에서, 평균 9분 정도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죠.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것을, 이 긴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구나. 여기서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출제자의 그 어떤 문제를 좀 출제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파악이 됐으면은 요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디렉션이라고 해요. 지시문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허들이 있고, 근데 B에서 다 분석을 했더라도 이제 답안을, 지시문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또 허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서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답안에 작성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답안에 의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되게 중요하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시문을 한번 볼게요. 뭘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Based on 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읽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4점짜리예요. 하나의 4점짜리 문제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identify two ungrammatical sentence를 찾아라. 두 개의 비문법적인 문장을 찾으래요. contain caseless NP가 격을 할당받지 못한 NP가 있는 거, 그것을 찾아라 해서 두 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2점 정도 되겠죠. 하나 1점, 2점. 그래서 요것만 맞추면 2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는 킬링 문항은 다 못 쓴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이한 문제는 완전한 4점짜리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85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맞으면 됐지,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n, 그래서 explain the common problem, 문제를 설명해봐. 즉 이 비문법이 왜 비문인지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A에 근거해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A에 근거해서. 그게 1점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3점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nd에서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라는 거죠.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1점이에요. 그래서 2점, 1점, 1점에서 4점짜리 각각 다 제시를 하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요. 이거 각각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문에서 막히는지, 지문은 이해되는데 이거 잘 안 보이는지, 이 데이터가 잘 안 보이는 사람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아, 알겠는데, 어떻게 알겠는데 답안 작성 잘 못하겠다. 엉뚱한 소리 써놓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허들을 넘을지, 그거 가볍게 보면서, 우리 공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눌러야 되나? 그 밑에 요거? 윈도우 표시. 요거. 이게 조금 깨진다. 이 정도만 해도 잘 보일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패시브 프레디킷, 패시브 프레디킷 나오네. 패시브면 되게 익숙한 문제예요. 예.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문제 보면은 땡큐지 이렇게 나오면은. 자, 패시브 프레디킷은 여기 보면 known to have no external argument예요. 이런 거 괜찮아요? No external argument란 말을 주어가 없어요 라는 말, A번처럼 주어가 없어요. 패시브 프레디킷은 주어를 갖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약간 테크니컬하게 썼죠. No external argument.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런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죠.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패시브 센텐스는 interpretable, 해석은 가능해요. 자,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ungrammatical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D구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D구조에서 Deep Structure에서 Passive Sentence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없이. 예. External Argument가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구조는 해석과 관련해서 완전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D구조는 해석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This is because every sentence requires an overt subject예요. 모든 문장은 overt subject, 외연적인 주어를 가져야 된다. 즉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이것을 용어로 EPP라고 하는데 EPP도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개념을 살짝 흘리죠. 앞으로 EPP에 대한 이 문제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주어를 집어넣어야 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거 있을 때 패스 프레디킷은 주어가 없구나. 당연하지.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에다 무엇을 집어넣느냐? it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기 it 그렇죠. it을 집어넣는 거. 근데 it은 meaningless placeholder에 의미가 없어요. 왜 it이 의미가 없어야 되죠? 의미가 없는 it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it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왜 의미 없는 it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기는 이미 얘네들은 이미 의미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의미적으로 interpretable 해석이 가능해. 이미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추가적인 의미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조가. 단지 형식적인, 문법적인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요소가 이 자리에 채워질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있는 것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거기서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거 허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meaningless in만 여기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문법성을 만드는데 여기다 it을 A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돼요. it을 채웠더니. 근데 B번은 it을 채워도 여전히 비문법적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A번과 B번의 차이는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더니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A는 finite clause고 B번은 non-finite clause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그렇죠. finite clause, non-finite clause면 여기서 케이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면서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문이 머릿속에 이 취지가 출제한 사람들의 취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쭉쭉 내가 잡아당기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해하면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지문 읽는 것이 매끄럽게 읽어지지 않으면 원서를 원서 읽는 것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예, 원서 읽는 거 혼자 읽는 것이 가능하시면 그냥 혼자 읽어도 돼요.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읽기가 힘들면은 강의 도움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원서를 충실히 읽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여러 번 읽으면 사실 5점밖에 안 되지만 이 영어학은 읽어야 될 책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영어학은 일반 영어하고 문학하고 그 다음에 연결론하고 같은 영어 전공 영어지만 이 결이 좀 달라요. 예, 영 영어학은 약간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반 영어 잘하는 사람이요 영어학 잘 못해요. 우리 보통 그 대학원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영어학 잘하는 사람이 일반 영어 못하고 문학 못해요. 완전히 상극이죠. 그래서 원서를 꾸준히 읽어가지고 여기를 탄탄하게 잡아 놓습니다. 나는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들여다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지금 believe passive predicate에 대해서 D 구조가 나오고 이 D 구조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허사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B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허사를 채워도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raising predicate도 이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패턴을 갖는 것이 passive, raising,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passive, raising, 그 다음에 unaccusative. 이 세 가지가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게 raising이죠. 이때 raising은 subject to subject rais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아요. 여기도 raising 그 predicate은 여기 주어 자리에 필요하지 않아요. 주어 자리가 다른 의미가 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이 raising predicate, 즉 sim 동사가 raising predicate 하면 너무 테크니컬한 용어니까 그거 빼고 sim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 자리에 다른 의미를 갖는 예를 들어서 Tom, John 이렇게 의미를 갖는 이 주어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이것처럼 왜 그런 거야? 기본 이거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이거 많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예.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다 막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의미를 갖는 논항, 여기 논항이란 개념이 나왔죠. 논항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논항이 뒤에 하나만 다 나왔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논항이 얘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연극 다 하는 거예요. 1인 극을 할 수 있는 수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meaningless한 플레이스 홀더가 여기 it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그런 점에서 패턴이 패시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패럴리즘, 이 동일하다, 그게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패시브하고 레이징이 동일해 라고 하면서 그 왜 동일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동일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이 영어가 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서를 내가 열심히 읽지를 않으면 이게 왜 동일한지 패러렐리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Unexpected parallelism between passive and raising predicates can be accounted. 이 패럴리즘이 설명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설명되냐면은 empirically attested observation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관찰, 즉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원서를 보면 보통 우리가 투포라고 얘기하죠. 그 빨간 책 보면 부지기수로 나와요.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predicate which has no external argument, 즉 주어가 없는 predicate, 여기서 raising하고 passive처럼 주어가 없는 predicate은 cannot assign accusative 그 다음에 objective case를 할당할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이 B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이 B하고 그 다음에 3B도 아까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it seems 다음에 it을 뒀는데도 거기 이제 비문법적으로 나온 거죠. 자, 이것이 비문인 이유는 케이스 때문이야,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야, 그 뒤에 나오는 NP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별 얘기 아니죠. 주어가 있어야 돼. 근데 주어를 해놨는데도 비문이네. 그 케이스가 없어서 그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케이스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까지 여기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케이스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야 돼. 케이스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야 돼. passive, raising predicate 똑같이 이동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NP movemen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평이한 문제의 4점짜리 통사로 문제에서 패시브는 주어 없어. 그래서 주어 자리 채워야 돼. 그 다음에 raising도 주어 없어. 그래서 is로 채워야 돼. 근데 non-finite clause에서는 is로 채우면 안 돼. 왜 그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NP, 여기 이 자리에 NP가 있었죠? 이 자리에 있는 NP를 어떻게 해야 돼? 1로 옮겨야 돼. 왜 옮겨? 이 자리가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케이스가 할당되는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로 옮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화하고 쓰고 있는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문장이 이런 이유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사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왜 만들어지냐? 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냐?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학문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대학원 가서 통사론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원서를 잘 읽으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렵다 그러면 원서를 좀 많이 읽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원서 읽는 것이 지금 제가 쉽게 말하지만 그거 되게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원서 잘 안 읽어요.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원서 읽는 거를 화장실에 가서도 읽고요. 잠자기 전에도 읽고요. 계속 붙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 학원 교재는 그 요약해 놓은 거죠. 요약해 놓은 것은 맥락이 딱딱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얇고 공부하기가 좀 좋게 만들었지만 맥락이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근데 원서는 두껍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브릿지, 맥락을 다 이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원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학원 교재는 그냥 보조 교재로 보시면 돼요. 원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자,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지? 아까 케이스 리스가 없는 NP를 찾으라고 했죠. 네. 케이스가 없는 NP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케이스가 아까 왜 없었죠? 패시브 뒤에 있는 NP가 케이스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raising predicate 뒤에 있는 NP가 케이스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B번에 지금 패시브 됐죠. 이 수지 전체가 케이스를 받을 수 없어요. be required 수동태죠. 이 the 수동태가 케이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잠깐, 그러면 이미 두 개를 찾았죠.
케이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identify two ungrammatical sentence를 지금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찾았어요. 이것을 영어로 쓰면 돼요. 그죠? 이것을 영어로 쓰면 돼요. 잠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쓰고 이 문장만 써볼게요. 2분 남았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4줄짜리 답안에다가 저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sentences 아까 B번이었죠? 그 다음 D번이었죠? 이것을 ungrammatical이죠? 이렇게 해서 받침표 찍으면 2점짜리를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거 빼먹거나 이거를 5월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2주로 쓰면은 문법적 오류가 있으니까 이걸 감점당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 문법적인 오류 없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커먼 프로블럼은 이게 왜 문제 있는지 말을 지금 이미 얘기했죠. 예. 이게 왜 비문이야? 즉, 왜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었어? 예? 그렇지, 그걸 쓰면 돼요. 이 MP 두 개 MP 더 스튜던트가 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패시브 프레디케이트라고 여기서 언급되어 있죠. 그 용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패시브 프레디케이트 뒤에 있는 이 MP가 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되는 거죠. 패시브 프레디케이트, 패시브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더 스튜던트가 격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문제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솔루션은 뭐냐? 솔루션은 뭐였어요? 아까 여기 지문에 따르면 옮겨야 돼. 어디로 옮겨요? 그냥 옮긴다고 하는데 어디로 옮겨요? 케이스 어사인드 포지션으로 옮기면 그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 솔루션은 이 NP를 케이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써가지고 케이스 어사인드 포지션에 제가 요거 해설 답안 다 제공되니까 거기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옮기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각 써주면 4점짜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원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아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석하는데 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분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원서 같은 거에 그 예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예문만 쫙쫙 빼. 예문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비문법, 이 아스트리크 달아놨죠. 아스트리크 달아놓는 거. 이 비문 문장만 다 빼서 공부하기 싫어요. 오늘은 공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비문만 정리하세요. 비문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비문만 정리하셔가지고 따로 정리하셔서 그 비문법을 내가 이게 왜 비문인지를 혼잣말로 책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설명해 보기. 굉장히 중요한 훈련법입니다. 그래야 허들이 넘어져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영어로 설명해 보기. 영어로 설명해 보기. 그러면 이제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답안을 쓰려고 그러니까 답안 잘 안 써져요.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면은 장문 자체가 안 되면 그냥 장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장문 연습 그거 아니잖아. 그쵸? 이 정도를 뭐 영어 장문 연습을 해서 써야 된다는 등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걸 쓸 때 필요한 말만 써야 돼요. 대부분 보면 엉뚱한 얘기 써놓는다던가 이해는 다 했는데 머릿속으로 이해는 했는데 적절한 용어, 익스프레션
통사로는 통사적인 익스프레션, 의문론은 의문론적인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말로 써놓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읽으라고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말 너무 많이 들어가요. 불필요한 표현들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연결사들 막 쓸데없이 많이 집어넣어요. 연결사. 예를 들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explain 솔루션을 제공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답안을 쓴단 말이죠.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것의 커먼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은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인위적인 문장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간결하게 써 제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영어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많이 골라내서 우리말로 설명을 해보고, 이거는 스터디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좀 해보시고요. 정말 혼자라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 다 어지간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 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와 같아요? 우리가 권투에서 혼자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게 뛰고 이게 샌드백 치고 많이 하잖아. 그런다고 권투에서 이겨요? 안 되지. 뭐 해야 돼? 스파링 한번 해봐야 돼요. 권투 시합도 많이 나가보고요. 스파링 해봐야 돼요. 이게 스파링 상대예요. 여기까지는 혼자 연습하는 거고, 이건 스파링 같이 한번 싸워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작성할 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취지에 맞게,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첨삭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간 이 커리큘럼이에요. 여기까지가 1월부터 4월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완성하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여기까지가 분석하고 첨삭하고 분석하고 첨삭하고,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게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기출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